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을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를 보면 코스피 지수가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형주들이 쉬어가면서 코스피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는데요. 또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던 섹터들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인지 시장에서 오늘 핫한 이슈 4가지에 대한 투자 전략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공략 가능한 매수해는 종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올리온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펀스탁 이주호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그럼 저희가 오늘 다뤄볼 4가지 이슈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조정은 기회였습니다. 그동안 반도체들이 한 번씩 쉬어갔다가 다시금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도 기회일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제약 바이오돈을 강하고 그리고 2차 전지도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를 중심으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일지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급등하면서 로봇주들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봇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반도체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애플과 MS 등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국내 대표 반도체주들도 오늘 일제히 조정받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중 최고치를 오전장에 경신하면서 반도체 대형주 이제 10만 전자, 30만 닉스 가나 싶었는데 하루아침에 찬물을 지금 끼얹었거든요. 지금 대형주 쪽으로 차익 매물이 대거 출회되고 이 수급이 중소형주로 좀 몰려가서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반도체 조정은 기회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회일지 먼저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냐 아니면 관망을 해야 되는 이렇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맞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조정이 기회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비교해 보면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어제 미국 증시의 차익 실현, 나스닥의 차익 매물 나온 게 일단은 쉬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고점에 대한 부담감에 대한 부분이 차익 실현을 촉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증시를 봤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가 오늘 낙폭이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것과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적으로 보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익절을 하시고 그다음 비중을 축소하신 다음에 좀 지켜보시면서 추이를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러셀 지수는 3% 정도 상승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의 오늘 흐름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맞아요. 말이냐면 미국 증시도 중소형주 단에서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은 CPI 발표로서 거의 쐐기를 박았다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 한다면 이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투심은 이제 금리 인하 한다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 한다면 중소형 단에 있는 코스닥 위주로 좀 기회가 한 번 올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만약에 신규로 이제 보겠다 하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중소형주들,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는 중소형주들 위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고금리에 고전했던 건설과 엔터, 일부 2차 전지 종목들 중소형주로 우리 시장도 지금 미국 증시와 커플링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당분간은 조금 관망하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윤혜림 대표님도 지금은 좀 관망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정을 기회로 이용해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관망을 하면서 두 분 다 이제 의견이 또, 동일하네요. 네, 기회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올해 3월에도 이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때 가장 많이 상승을 했던 게 이제 반도체 내에서 SK 하이닉스 그리고 제약바이오 내에서 알테오젠 그리고 이제 금융주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 이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이제 다음 주 이후를 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제 미국의 이제 이런 대형주들이 이제 거대 매도를 하고 중소형주로 계속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조금 한 템포 대형주들이 이제 쉬어가면서 중소형주에서 좀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관망을 하되 이제 보신다라고 하시면은 반도체 중에서도 대형주 위주보다는 중소형주를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면서 그래도 여전히 반도체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중소형주 위주로 반도체 종목 그래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들, 어떤 모멘텀을 가진 반도체가 유효할까요?
그래서 뭐 지금 이주원 부장님께서 2주 연속 이오테크닉스를 얘기해 주셨는데 흐름이 맞아요. 계속 좋고 오늘도 보니까 조금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레이저 커팅 장비가 지금 순항 중에 있고 이제 2분기를 넘어서 3분기부터는 좀 실적 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 뭐 부진했던 이런 디스플레이 장비 부문이 뭐 매출 최대 고객사의 투자 재개에 따라서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반도체 그리고 전반적으로 HBM의 조정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HBM 시장의 성장이 멈추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후공정 테스트 장비들도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 한참 주가가 이제 상승이 이어졌을 때 우리가 28만 원까지 갔었던 이력이 있었죠. 그래서 이 조금 실적이 어려운 시기를 개선이 되고 나면 다시 한번 이 전고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어제 오랜만에 HPSP가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오테크닉스와 좀 비슷합니다. 2분기까지는 이제 실적이 어려울 전망이지만 이제 3분기부터는 장비 매출이 인식이 되면서 좀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HPSP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을 찍고 지금 반등을 해가는 모습이라서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 계속 들어올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한 46,000원 이상은 돌파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목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빠지고 있는 시장 와중에도 지금 이오테크닉스와 HPSP는 반도체주 내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장 흐름 눈여겨보시고요. 그럼 두 번째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천하제일 K바이오 대회가 열렸습니다. 어젯밤에 발표된 미국 CPI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지금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 85%로 지금 높여졌습니다. 금리 인하 대표 수액 섹터로 꼽히는 제약바이오주가 오늘 그래도 잘 버텨주면서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그래도 버텨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제약 바이오주들의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 이주호 본부장님 말씀 주실게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점점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금리는 올리기 힘들 것이다라는 부분을 파월 의장이 이제 상원 하원 연설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PI 결과 자체가 거의 이제 마침표를 찍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 인하 할 것이다 이렇게로 거의 확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상황 속에서 대표적인 성장주 섹터 중에 하나인 바로 바이오 쪽으로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바이오가 지금 2분기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2분기 때는 사실상 금리 인하를 할까였는데 지금은 금리 인하 하겠네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월 의장도 지금 하원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기준금리를 조정할 때가 되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거의 확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 확실히 금리 인하를 이제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 좀 부진했던 제약바이오, 로봇, 기타 등등 성장주들이 이제는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지금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던 대형주 위주,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 저PBR 관련주들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수급이 이탈하고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그 수급이 대량적으로 성장주 위주로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으로 이동한다고 한다면 코스닥에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 보면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급 자체가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온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제약바이오 쪽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도 제약 바이오주들의 훈풍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약 바이오 내에서도 오늘 비만 치료제와 면역 항암제 관련 종목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주 내에서는 펩트론과 삼천당제약이 오늘 또 강하고요. 항암 치료제 관련주 내에서는 오늘 유한양행의 오전장에 52주 신고가 경신했고 현재도 지금 5%대로 상승폭 둔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스코텍, 퓨처캠 다 지금 7월 좋은 등락률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둘 다 너무 좋아요. 비만 치료제는 살도 빼고 건강해지는 다양한 지금 효과를 지니고 있고 면역 항암제는 또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만 죽이기 때문에 지금 부작용도 거의 없고 또 치료 중에 고통 또한 거의 경감된다라고 하면서 이 면역 항암제 관련 종목들도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윤혜린 대표님, 비만 치료제와 항암
면역 항암제 중에서 어떤 섹터를 더 선호하고 계실지 혹은 나는 이 두 개 말고 또 다른 쪽을 보고 있다 하시면 다른 걸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의견 어떠신가요? 이제 둘 다 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전 세계적인 붐인 이 비만 치료제를 조금 더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M7을 능가하는 지금 비만 치료제들의 주가의 고공행진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비만 치료가 이제 좀 테마이자 좀 메가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 와중에 이제 화이자가 중단을 했다가 최근에 재개 소식이 이뤄지면서 또 화이자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관련주 뭐 대장주인 펩트론 그리고 인벤티지램 그리고 이제 비만약 개발 구체화가 된 삼천당제약이 지금 계속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 특히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8월에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으로 또 이제 추가 상승 동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비만 관련제 중에서들도 이제 경구용, 패치형, 뭐 기타 관련주들 사실 번갈아 가면서 계속 바닥에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같이 보시면 좋은 게 최근 이제 어제부터 라파스의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맞아요. 라파스 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원제약과 이 마이크로 니들 패치형 비만 치료 후보 물질을 공동 개발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바닥에서 이제 좀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비만 동료를 지금이라도 보고 싶은데 뭐 앞서 말씀드린 펩트론, 인벤티지랩, 삼천당제약이 너무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뭐 이 테마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라파스를 새로운 신규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윤혜림 대표님은 비만 치료제가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국내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의 주가 추이를 볼 때 미국의 일라이릴리 주가를 보는데 간밤 뭐 기술주들은 빠졌지만 일라이릴리는 한 0.6%만 빠지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2분기까지도 계속해서 저희가 훈풍이 지속되길 한번 기대해 보면 세 번째로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점 매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잠시 대기했다가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확인하고 들어가 봐야 될까요? 뭐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내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강합니다. 뭐 레몬은 오전장 상한가를 한번 터치하게 됐는데 현재는 윗꼬리를 좀 달고 19%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뭐 한농화성, 에코프로비엠 전부 다 지금 윗꼬리를 길게 달고 한농화성은 10%가 넘게 급등했다가 현재는 2, 3% 구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 전고체 배터리 전문 기업 퀀텀스케이프가 폭스바겐과 함께 차세대 고체 리튬 배터리 산업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오전장에 한번 반짝 상승을 했는데 뭐 국내 재료가 아니어서 그런지 좀 힘이 부족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조 본부장님, 네. 전고체 관련 종목들 다시 뜨기에는 조금 힘이 약한 것 같죠? 지금 이게 갑자기 추세를 돌리면서 뭐 리바운드가 강하게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발성의 이슈에 의한 오늘 상승이 나왔다 이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과거에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이슈와 뉴스에 의해서 많이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어쨌든 이게 개발이 진행 중이고 뭔가 상용화가 되고 이러한 지금 일정들이 좀 가시화가 되고는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뭐가 될지가 나온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슈와 기대감에 의해서 좀 많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어쨌든 이런 전고체 배터리라던가 뭐 이런 2차 전지 차세대 배터리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금 전반적인 일단 업황 자체가 좀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황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다음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만 자꾸 노출이 된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기대감이 일시적으로 들어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연속적으로 뭔가 이루어지기에는 좀 버겁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2차 전지 쪽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굳이 보겠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 좀 실현이 빠르게 가능한 이제 원통형 배터리라던가 지금 이런 쪽으로 개발하고 만들 예정에 있는 이제 셀업체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고 특히나 최근에 ESS나 LFP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LFP에 대해서 이제 납품을 최초로 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삼성 SDI에서 만들어낸 그런 계약 체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예정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소식들이 지금 관련주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하이니켈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만
이제 부각이 되다가 이제는 새로운 것들로 뭔가 개척을 한다라는 점들, 이러한 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업황에 대한 회복의 기대감과 실제로 새로운 산업에 진출한다라는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이제 추세적으로 되돌리는 모습이 나와줘야 그때 가서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뭔가 되돌릴 만한 강한 이슈가 나오기에는 아직 모멘텀이 부족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개별적인 이슈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시키기에는 힘이 다소 부족하다.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잠시 대기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윤혜린 대표님, 사실 간밤 미국장에서 이 테슬라가 8%나 급락하면서 우리 국내 2차전지주들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사실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2차전지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거든요. 2차 관련주들 안에서 어떤 종목을 또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워낙 또 종목을 잘 보시잖아요. 의견 여쭤볼게요.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빠르게 수익을 챙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2차 전지가 지금 성향과는 조금 안 맞을 것이고, 이제 나는 좀 트레이딩이 어렵다. 뭐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 이렇게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을 때 사실 그때 뭐 SK 하이닉스를 7만 원대부터 모아나가셨던 분들은 지금 올해 편안한 수익을 거둬들였었던 것처럼, 나는 그냥 지금부터 정말 길게 적립식으로 사모으겠다 하시는 분들이 지금 2차 전지를 매수하기엔 전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배터리 셀 3사 중에 삼성 SDI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DI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기는 했지만 뭐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보시면 지금 SDI가 계속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저점인 34만 2천 원을 깨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 30만 원대의 SDI는 향후 성장성과 이런 주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를 뭐 3분기 이후부터 보셔도 충분하시고, 내가 중장기적으로 좀 적립식으로 매수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삼성 SDI를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시장의 주인공 로봇을 마지막 순서로 좀 배치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이 또 로봇주들 지금 쉽게 죽지 않아서 어떻게 오후장에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 봐야 되나? 혹은 워낙 두산 로보틱스만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만의 이슈로 바라봐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켓 사업 재편에 따른 기대감에 수혜주로 시장에서 부각받으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보시면 기존 사업 구조를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안에 지금 두산 밥켓이 속해 있는데요. 이 두산 밥켓이 두산 로보틱스 100% 자회사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이 소식에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지금도 26% 넘게 급등하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고 있거든요. 로봇주 투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이건 지금 두산 로보틱스만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기에는 또 오늘 생쇼 매니저님들도 그렇고 뭐 로봇주들을 또 편입을 하시더라고요. 네. 로봇주들 본격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이게 참 공교롭게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게, 하필 어제 저녁에 CPI도 잘 나왔는데 네. 오늘 그 공시가 장마감하면서 나와가지고 이 부분이 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밥켓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에 항상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올해 하반기에 흑자로 전환이 될 것이다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재무 구조 자체가 너무 좀 불안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두산 밥켓 입장에서는 들어와서 채워주니까 좋은데, 사실 뭐 숫자적으로만 봤을 때 재무상 이런 것들만 봤을 때는 밥켓 주주분들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입장에서 약간 기분 살짝 나쁜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밥켓이라던가 에너빌리티 주가가 오늘 하락했다가 지금 밑꼬리 달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두산 그룹의 그런 지배구조 개편 그리고 사업구조 개편 이런 것들이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멀리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요소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밥켓 주주분들이라던가 이제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게 지금 두산 로보틱스 밑으로 밥켓을 넣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 기계를 이제 로봇과 접목을 시켜가지고 무인 건설 기계 쪽으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두산의 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교롭게 지금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호재성 소식이 수급을 정말 엄청나게 흡수해버려서 이렇게 돼버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쨌든 좀 긍정적인 모습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좀 갭상승 출발한 다음에 상승이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도 지금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섹터 전반적인 수급이 아니라 개별 이슈를 통해서 지금 유입이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한 차익 매물의 욕구도 커질 수가 있다는 점은 꼭 주의를 하시고 변동성에 유의하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두산 로보틱스로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엄청납니다. 변동성에 그래도 조금 유의를 해보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윤혜림 대표님, 물론 두산 로보틱스라는 이 호재 소식도 있지만 삼성전자의 무인 공장 소식도 있고 하반기에는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이런 다양한 호재 소식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로봇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우리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로봇주들, 어떤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을 보면 좋을까요?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에 주도주가 되지 않으면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안정적으로 보는 기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삼성전자의 이 향을 풍기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우리나라 대표 휴머노이드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 이제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등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휴머노이드 경쟁 개발에 뛰어오고 있으니 이제 로봇 섹터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면 그 중에서 단연 좀 1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로봇주를 보실 때는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로봇을 보실 때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게 또 감속기 관련 기업이 있죠. 그래서 SPG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제 감속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파트너사를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자주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협동 로봇과 함께 이제 감속기 부문이 성장을 하면은 국내 1위 감속기 기업이라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이 두 가지를 추적 관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겠고요. 그럼 저희가 오늘 다양한 이슈들을 다뤄봤습니다. 오늘 시장의 조정을 이용해서 지금 그럼 우리가 공략 가능한 매수해놓은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먼저 윤혜림 대표님, 오늘 탑픽주 어떤 매수해놓은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오늘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미반도체를 지금은 좀 다시 봐도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60일선에서 좀 여기서 멈추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가 또 이제 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좀 IR을 개최한다는 이제 공시를 보니까 다시 한번 올해 그리고 내년 그 후년에 부각될 이런 제품들을 좀 이렇게 이 어필을 하면서 좀 주가 상승이 다시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한미반도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노려본다고 했을 때 충분히 15만 원대에서는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한미반도체 다시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이제 한 20만 원 정도로 보고 손절가는 13만 5천 원 보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윤혜림 대표는 한미 반도체 지금 15만 원 구간이면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 탑픽주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저는 세경 하이테크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오늘 네 가지 주제와는 약간 떨어지는 종목이긴 그러게요. 한데 네.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도 있었고요. 폴더블 폰 대표적인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플과 관련된 아이폰 신작이라던가 이제 아이폰 관련된 폴더블 폰 관련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은 사실 OLED용 광학 필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2020년부터 최근 4년 동안 영업이익률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 마진율이 좋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평균 판매 단가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판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지금 마진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폴더블폰 관련주로 사실 힌지 기업인 많이 알고 계시는 KH바텍이라던가 파인엠텍에 비해서 영업이익률 상승폭 자체가 훨씬 크고 그리고 폴더블폰 관련주 중에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 나왔지만 지금 만 원대 가격대를 계속 지켜주면서 사실 5월 달에 13,280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조정 나온 이후에 여기서 지켜준다. 이 가격대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올해 이제 아이폰이 9월 달쯤에 새로운 아이폰 16이 나올 예정이고 그 이후에도 이제 애플도 폴더블폰을 준비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 그리고 폴더블폰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들 고려했을 때 지금 신규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애플 아이폰 16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주호 본부장님은 세경 하이테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윤혜리 대표는 오늘 한미 반도체 15만 원대에서는 충분히 공략 가능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목표가 20만 원, 손절가 13만 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은 세경 하이테크를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폰 16 출시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후 12시부터 생쇼 2시간 달려왔는데요. 남은 오후장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12시 이 시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